러시아의 1000km 크림반도 육로가 끊겼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타간로크에서 장코이까지 이어지는 M64 고속도로에 대한 화력 평제를 확보했으며 단 한 대의 탱크도 전진시키지 않고 단 한 개의 마을도 점령하지 않고 드론만을 사용하여 이를 달성했습니다. 이 도로는 러시아의 유일한 대용량 크림반도 육로 통로였습니다. 연료가 이곳을 통해 운송되었습니다. 탄약이 이곳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군대가 이곳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로는 교통이 차단된 고위험 지역으로 변했습니다. 케르치 다리는 손상되었습니다. 철도 페리는 침몰했습니다. 흑해에는 전기 항해가 없고 마지막 남은 육로가 차단되었습니다. 크림반도는 사실상 섬으로 변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들조차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완전한 해방이 시작되었을지도 모르며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그 1000km 육로가 어떻게 끊겼는가입니다. 이 발전의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M60가 러시아에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은 평범한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M60 고속도로는 아조프해 해안을 따라 타간로크에서 시작하여 마리우폴, 베르디안스크, 멜리토폴, 헤니체스크를 거쳐 크림반도의 북쪽 관문인 잔코이까지 이어집니다. 이 도로는 약 1000km 길이로 러시아가 2022년부터 점령한 영토와 크림반도로 흐르는 모든 것이 지나가는 주요 동맥이었습니다. 연료가 이 도로를 통해 운송되었습니다. 탄약이 이 통로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당공 예비 부품이 이 선을 따라 배포되었습니다. 이 경로를 통해 병력 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크림반도 민간인의 에너지, 물, 식량 수요의 상당 부분도 이 고속도로에 의존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크림반도로 가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해하려면 러시아가 왜 이 통로에 그렇게 의존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러시아의 유일한 연결 수단은 케르치 해협을 건너는 페리였으며 이는 불충분하고 느린 해결책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에 케르치 다리가 개통되었습니다. 푸틴은 직접 트럭 운전대를 잡았지만 그 다리는 항상 병목 지점으로 남아있었습니다. 2022년 침공으로 러시아는 점령된 우크라이나 영토를 통한 새로운 경로, 육로 회랑을 얻었습니다. M14 도로는 이 회랑의 중추였으며 모스크바는 이 도로를 강화하고 확장하며 보호하려고 4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크림반도를 유지하는 열쇠는 이 도로였습니다. 답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모든 대안이 소진되었습니다. 케르치 다리는 2022년과 2023년 우크라이나 공격 이후로 중량 화물 교통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의 철도 노선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도로 구간은 중량 제한이 있습니다. 모든 케르치 철도 페리는 침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과 미사일 위협 때문에 흑해의 러시아 선박은 전기 항해를 할 수 없습니다. 세바스토폴과의 신뢰할 수 있는 해상 연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크림반도 공역이 지속적인 위험에 처해 있어 항공기가 대규모 공중 보급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M14는 단순한 고속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크림반도의 사실상의 생명선이었고 이제 그 생명선이 끊어졌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가 이 지점에 도달한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4년 동안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 경로를 주시하며 러시아가 어떻게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강화했는지 추적하고 그들의 물류 패턴을 지도화하며 드론 능력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모든 보급 지점, 모든 연료 저장소, 모든 호송 경로를 기록했고 이제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 조종사들이 이 통로를 체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분석가 미하일로 로사는 이 작전의 전략적 논리를 설명했습니다. 시작되었습니다. 드론 작전이 확대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아조프 해안선을 따라 드론 통제 구역을 설정하여 크림반도의 공급 생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입니다. 아조프 여단은 마리우폴 근처에서 러시아 군용 차량에 대한 드론 공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연료 탱크가 불타고 군용 트럭이 폭발하며 차량 행렬이 고속도로에서 흩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은 단순한 군사적 성공이 아니라 4년간의 인내심 있는 준비의 결실을 보여줍니다. 전쟁 지지 블로거 블라디미르 로마노프는 직접 그 경로를 여행하며 자신의 인상을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사용된 도로였고 완전히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적의 진전에 달려 있습니다. 적이 도로를 차단합니다. 또 다른 저명한 군사 블로거인 알렉세이 지보프는 상황을 더욱 극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군사 및 민간 물류에 대해 매우 경고하는 신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스타링크 지원 장거리 드론으로 200km 깊이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우크라이나 분석가나 서방 싱크탱크가 아닌 러시아의 친전쟁 블로거들로부터 나왔으며 이는 상황의 심각성을 그 무엇보다도 더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이 고속도로를 물리적으로 통제하지 않고 차단하고 있을까요? 그 답은 현대전쟁의 가장 놀라운 변혁 중 하나에 있습니다. M6단은 전통적으로 깊은 후방 지역으로 간주되는 전선에서 160에서 200km 뒤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통 이 거리는 군대가 안전하게 물류선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FPV 드론과 바바야가 유형의 대형 카미카제 모인 항공기는 이 가정을 완전히 반박했을지도 모릅니다. 작전의 논리는 매우 간단하지만 그 효과는 치명적입니다. 드론은 고속도로를 따라 계속 순찰합니다. 이들은 스타링크 위성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으로 표적을 지정합니다. 이동 중인 군용 트럭, 연료 탱크, 장갑차가 감지되면 드론이 몇 분 내에 목표에 도달합니다. 이 전술의 군사 용어는 차단 사격이지만 전통적인 포병이나 공군 대신 드론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의 장점은 포병보다 훨씬 큽니다. 드론은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시각적으로 목표를 확인하며 최소 비용으로 최대 피해를 입힐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조종사의 위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러시아가 이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방어를 하지 못한 이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S-400과 펜시알 같은 고가의 방공 시스템은 저렴한 드론 무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펜시알 미사일은 수천 달러가 들지만 목표로 하는 드론은 몇백 달러일 수 있습니다. 드론이 격추될 때마다 러시아는 수천 달러를 소비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즉시 새로운 드론을 보냅니다. 이러한 비용비 대칭은 러시아의 방어 예산을 잠식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공격 능력은 매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야간 호송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우크라이나의 열화상 능력으로 인해 야간 작전도 효과가 없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러시아 호송을 숨길 수 없습니다.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러시아의 가장 인기 있는 군사 블로거인 리바르는 상황을 요약했습니다. 더 이상 기계화된 탱크 공격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은 러시아가 충분한 방공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전쟁에서 진격하더라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은 특히 주목할 만한데 전선에서 몇 킬로미터를 얻더라도 뒤에 보급선이 끊기면 모든 의미를 잃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설적인 그림이 나타납니다. 러시아는 전선에서 전진할 수 있지만 더 멀리 전진할수록 보급선이 길어지고 드론 위협에 더 노출됩니다. 우크라이나는 후퇴하더라도 드론으로 러시아의 물류를 압박하여 어떤 전진도 전략적 가치를 가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것은 소모전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며 우크라이나는 드론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M10C가 사격 통제하에 들어간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려면 크림반도의 다른 면결을 살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손상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케르치다리는 푸틴이 2018년 성대한 행사로 개통한 러시아 크림 연결의 상징이었지만 2022년 트럭 폭탄과 2023년 해상 드론 공격 이후로는 완전한 역량으로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중장비 차량과 탱크는 건널 수 없습니다. 철도는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리는 장기적인 목표로 남아 있습니다. 크림반도를 보호하는 S-500 시스템의 레이더에 타격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해상 경로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은 세바스토폴에서 흑해 함대를 효과적으로 몰아냈습니다. 기암 모스크바는 침몰했습니다. 수십 척의 배가 손상되거나 재배치되었습니다. 민간 페리는 군사 화물을 싣고 케르치를 통해 건너려 하지만 수영 능력이 매우 제한적이며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도 이 경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항공 경로는 이미 사실상 폐쇄되었습니다. 크림반도 공역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과 드론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군사 항공 보급을 유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매우 위험합니다. 바딤 랴보이는 이 상황을 매우 인상적인 비유로 요약했습니다. 육로다리가 무너지고 있다. 지상군이 물리적으로 M14에 도달할 필요가 없다. 우크라이나는 화력 통제를 확립했다. 바바야가와 장거리 FPV 드론이 실시간으로 러시아 호송대를 사냥하고 있다.
연료나 탄약을 운반할 수 없다면 영토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실시간으로 크림반도의 사실상의 섬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섬화라는 용어는 매우 중요합니다. 크림반도가 물리적으로는 반도이지만 연결이 끊어지면서 전략적으로 섬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십만 명의 군인과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있는 섬에 보급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이 고립의 민간 차원은 군사 차원만큼이나 무거울 수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물 수요는 2014년 이후로 만성적인 문제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북크림 운하를 폐쇄한 후 반도는 심각한 물 부족을 겪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에 운하를 재개했지만 운하 자체는 우크라이나의 공격 범위 내에 있습니다. 에너지 인프라도 용로 회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의 천연가스와 전기 송전선이 EM14 경로를 따릅니다. 식량 공급의 상당 부분도 이 고속도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EM14 차단은 군사 보급뿐만 아니라 민간 생활의 붕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크림반도의 점령 정제는 이미 위축되고 있습니다. 관광 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은 제재로 제한되고 있으며 숙련된 노동자들은 반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공급 중단은 이 추세를 극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점령 지역에서 인플레이션과 기본 필요품 부족의 위험은 매주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주장을 내부에서 약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러시아의 차이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M10C에는 실질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케르치 다리는 불충분하고 해상 경로는 위험하며 항공 경로는 비쌉니다. 크림반도로 가는 모든 길이 하나씩 닫히고 있습니다. 육로 회랑의 차단은 또한 흑해 함대의 작전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함대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연료와 탄약 공급은 M10C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이 흐름이 끊기면 이미 세바스토폴에서 이동한 함대는 이동성이 제한되어 더욱 약해집니다. 러시아의 흑해 지배 주장은 우크라이나의 해상 드론을 통한 해상에서 그리고 M14 드론 봉쇄를 통한 육상에서 동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모스크바 기암의 침몰로 시작된 과정이 이제 물류 차원에서 완성되고 있으며 이 물류 붕괴는 러시아가 전선에서 나쁜 소식을 받고 있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전쟁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의 예상봄 공세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2026년 4월에 러시아군은 2024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순영토 손실을 경험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쿠르스크주에서 영토를 점령했을 때였습니다. 이 후퇴의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상 방역과 중거리 공격,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스타링크 터미널 사용 종료, 그리고 텔레그램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크렘린의 편집증적인 제한입니다. 군대가 통신 도구를 잃고 보급선이 끊기면 남는 것은 싸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해체되기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M60를 차단하는 직접적인 군사적 결과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남부의 러시아 주력 부대인 58 혼성군은 이 고속도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탄약 이송이 느려지면 전선의 화력이 감소합니다. 연료 수송이 지연되기 시작하면 장갑차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방공 예비 부품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가 약해져 더 많은 드론이 깊숙이 도달할 수 있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러시아는 매일 더 많은 자원을 소비하고 있으며 회랑을 보호하는 것이 점점 더 비싸고 성공적이지 못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악순환을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론으로 보급선을 타격하고 방해된 보급이 방공을 약화시키게 하며 약화된 방공으로 더 많은 드론이 깊숙이 도달하게 하라. 각 단계는 다음 단계를 촉진하며 이 전략의 가장 우아한 차원은 비용이다. 우크라이나는 수백 달러짜리 드론으로 러시아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물류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있다. 파괴된 연료 탱크마다 러시아의 석유 비축량이 줄어듭니다. 타격을 받은 탄약 트럭마다 전선의 화력이 감소하고 파괴된 방공 호송대마다 다음 트론 파동의 길이 열립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는 우리의 것이라는 수사는 더 이상 승리의 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점 더 물류 악몽이 되고 있습니다. 라이발의 고백은 아마도 이 분석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일 것입니다. 러시아인들이 전쟁에서 진역하더라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크렘린과 연결된 러시아의 가장 인기 있는 군사 블로거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의 말은 군사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를 확인시켜준다. 물류 없이는 영토를 유지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이 러시아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보프, 로마노프, 그리고 리바르 같은 이름들이 경고 신호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크렘린의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는 내러티브를 내부에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공식 매체가 승리를 발표하는 동안 그들의 전쟁 특파원들은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모순은 러시아 사회에서 불신을 철회하고 전쟁 피로를 심화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의 다음 단계는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아조프해 연안을 따라 영구적인 드론 통제 구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작전은 특정 구역에 집중되어 있지만 드론 함대가 확장되면서 이 화력 통제는 M14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육로를 통한 크림반도의 안전한 보급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령된 영토의 3분의 길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시나리오는 더 이상 먼 가능성이 아닙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분석가들은 M14가 완전히 사용 불가능해지고 크림 대교가 서비스에서 제외된다면 남부에 있는 러시아의 모든 군사주둔이 지속 불가능할 것이라고 추적합니다. 이 두 선, 육로 회랑과 다리는 남부에서 러시아의 마지막 두 생명선이며 우크라이나는 이 둘을 체계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케르치 다리에 대한 위험은 매달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탄도미사일과 해상 드론 능력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리의 손상된 구조에 새로운 정확한 타격이 가해지면 모든 교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드론 통제 하에 있는 M14와 함께 다리가 폐쇄되면 크림반도는 완전히 고립될 것입니다. 육로, 해로, 항공로로에 신뢰할 수 있는 보급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이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하이브리드 봉쇄 전략으로 정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드론으로 육로를 차단하고 미사일로 다리를 위협하며 해상 드론으로 해상 경로를 차단합니다. 세 가지 전선에서의 동시 압박, 그리고 그중 어느 것도 대규모 지상 공격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로 가는 육로 회랑을 4년 동안 건설하고 강화하며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년 동안 지켜보고 준비하며 기다렸고 이제 몇백 달러짜리 드론으로 그 회랑을 차단했을지도 모릅니다. M14는 더 이상 안전한 보급선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사냥당하는 통로로 변했습니다. 케르치 다리는 완전한 용량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해상 경로는 위험합니다. 항공 경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합니다. 크림반도의 모든 문이 하나씩 닫히고 있으며 러시아의 군사 블로거들조차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진하더라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연료를 운반할 수 없다면 탱크는 멈추기 때문입니다. 탄약을 전달할 수 없다면 총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보급선이 끊기면 영토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선을 넘지 않고 단 한 개의 마을도 점령하지 않고 크림반도를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이 포위는 매일 조금씩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드론 함대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 경험이 쌓이고 있으며 러시아의 대응은 매번 한 발짝 뒤처지고 있습니다. 현대전쟁의 규칙이 새롭게 쓰여지고 있으며 이 규칙을 쓰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조종사들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분석을 계속 업데이트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